네, 안녕하세요. 본문 이제 마지막 두 개의 강의가 남았는데요. 오늘은 두 개를 이어가지고 강의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어,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Let's make a paper bead bracelet.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 45쪽에서 여러분들 여기 앞에서 했던 거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우리 유진이라고 하는 학생이 업사이클링 클럽에 가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When I gave a paper bead bracelet 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거기에서 paper bead bracelet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학생들이 paper bead bracelet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설명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w it's your turn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이 부분에서 turn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 tur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례 또는 순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제목 보니까 Let's make a paper bead bracelet 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자, 조금 내려가서요. 자, 첫 번째 순서들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순서. 자, 첫 번째 순서 그림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n the paper, 종이 위에 mark every 1cm along one side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요. 자, mark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along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 의미. 그 다음에 뭐 side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휘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표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mark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 표시하다라는 의미죠. 자, 표시하다. 자, 표시하다의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두께를 조금만 더 늘려볼까요? 필기가. 자, 그 다음에 along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전치사로 사용을 해서요. 무엇을 따라 또는 뭐뭇을 따라서라고 하는 의미. 사이드는 면의 의미죠. 그래서 한쪽 끄트머리, 가장자리 또는 어디에 면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사이드는 가장자리나 면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on the paper mark every 1cm. 자, 모든 1cm. 그래서 여기서 every 1cm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1cm마다 자, 표시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네요. 뭘 따라서 along one side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 one side가 일단 먼저 나왔죠. 자, 여기서 one side를 선생님이 왜 표시를 했느냐 그러면은 2번 보시면은요. 요렇게 보시면은 on the opposite side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색깔을 다르게 해가지고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on the opposite side. 자,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은 한쪽 가장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한쪽 가장자리, 요쪽이 원사이드인데 그것의 반대편이 되니까 on the opposite side는 아까 거기에 나왔던 그것의 반대편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mark the first 자 0.5cm 자 0.5cm로 표시를 하고요. Then continue 계속하세요 to mark 표시하는 것을. 그래서 continue to 동사원형은 동사원형을 계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continue to 동사원형을 계속하다. 자, 표시를 계속하세요. 처음에 0.5cm다. 아까는 1cm마다 표시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0.5cm 처음에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every 1cm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1cm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이 1cm가 아니라 0.5cm씩 이렇게 먼저 그라고 하고 then starting from there 거기서부터 1cm씩 표시하기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draw lines, draw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을 그리세요. by 자, 뭐 하는 방법으로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connecting the marks 그
점 찍어 놓은 여기서 마크는 표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표시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선을 그리세요. 그래서 연결하는 선을 그으세요라는 말이겠죠. on 어디에? both sides. 자, both 그러면은 양쪽의 가장자리에 표시되어 있는 그 표시를 연결하는 선을 그으세요. as 뭐뭐대로 따라서라는 말이죠. 뭐뭐대로. 자, 뭐대로? shown 보여지는 대로 in the picture. 그림에서 보여지는 대로. 그러니까 그림과 마찬가지로 요 의미입니다. a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자, 그리고 내려가서요. 네 번째 거요. 자, cut along the lines. 자, 선들을 따라서 아까 along 나왔었죠. cut 자르세요. to get long triangles. 자, 그래서 자,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 자, 뭐 하기 위해서 긴 삼각형들을 얻기 위해서 선들을 따라서 자르세요. 그래서 자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 엇갈리게 이렇게 선이 그어졌으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잘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tape the base of one triangle to a straw. 자, straw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지푸라기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우리 그 벼 베고 나면은 그 남는 이렇게 마른 그 대 같은 거 있잖아요. 지푸라기. 지푸라기의 의미도 있는데 그것 말고도 원통형의 빨대도 우리가 straw라고 얘기를 하죠. 알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빨래 아니고 빨대. 자, 빨대. 자, 빨대. straw는 여기에서는 빨대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푸라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삼각형을 straw에다가 빨대에다가 자, tape the base of one triangle 삼각형의 맨 밑바닥 부분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자, the base of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베이스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요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팁 또는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뾰족한 끄트머리를 얘기를 하려고 그랬으면 팁이나 포인트를 얘기를 했을 텐데 베이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삼각형에서 요런 부분들을 모서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래쪽으로 가 있는 요 부분들을 밑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모양에서 아래쪽 부분 밑변 쪽을 자 빨대에다가 테이프로 붙이세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테이프로 먼저 발라서 붙여라, 고정을 시켜라. 그리고 나서 6번에 넘어가니까 put a glue. 자, 풀칠을 하라 라는 말이 put a glue 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풀칠을 하다 put a glue. 요거는 여러분들이 통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put a glue on the inner side of the triangle. 자, 바깥쪽 말고 안쪽 그 면, 여기에서는 가장자리가 아니라 면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여기에서 안쪽 면. 자, 안쪽 면에 풀칠을 하세요. 삼각형의 안쪽 면. 자, and wrap it. wrap은 자, 싸다라는 말이죠. tightly around the straw. around는 뭐뭇의 둘레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뭇의 둘레, 뭐뭇의 그 주변이라는 말인데 여기선 둘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빨대 둘레에 tightly 단단히 wrap it 싸세요. 그래서 풀칠한 거를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잘 붙여서 싸라고 하는 얘기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끝났죠. 7번. 자, cut the straw on both ends. 자, 우리가 아까 저기 빨대를 요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그 길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양쪽에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겠죠. 그 부분을 지금 가위로 자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Cut the straw on both ends. 양쪽 끝을 다 자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즈가 말려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종이가 말려 있는 이 부분 말고 이쪽 끄트머리를 자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now 이제 you have made your first bead. 첫 번째 구슬을
가지게 되었네요. 만들게 되었습니다. repeat as needed. 필요한 만큼 반복하세요. 자, 여기에서 요것도 마찬가지. 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needed.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필요한 만큼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thread. 자, thread는 자, 바느질하다, 실로 꿰다라는 말이죠. 실로 꿰다. 자, the beads together on a piece of stretchy string. 자, stretchy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늘어나는, 신축성 있는 이라는 말이죠. string은 줄, 끈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신축성 있는 끈 한 조각에, 자, 한 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piece는 조각, 줄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축성이 있는 그 줄 하나에, 자, the beads, 그 구슬들을 together, 함께 실로 꿰세요. 그러니까 요걸로 꿰란 얘기죠. 줄로 꿰세요. tie, 묶으세요. both ends, 양쪽 끝을 of the string, 그 끈의, 그 줄의 양쪽 끝을 together, 함께 묶으세요. 자, 그렇게 해서 묶고 나면은 finish it, 끝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inished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 자, 여기까지 우리가 페이퍼 비드 브레이슬렛 만드는 방법이었고요. 자, 리뷰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여기 리뷰까지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comprehension, 그래서 본문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보니까 upcycling is a new trend in recycling. upcycling이라고 하는 것은 리사이클링의 새로운 경향입니다. both upcycling and recycling. 자, upcycling과 recycling 모두 둘 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뒤에 보니까 by reusing old materials, 오래된 물건들을 다시 사용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빈칸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trash into treasur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쓰레기를 보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쓰레기를 보물로. 그 다음에 creative and artistic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그 다음에 reduce wast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에서 동사 reduce, 감소시키다. waste는 명사, 쓰레기가 되겠죠. 쓰레기를 줄이다. 쓰레기를 감소시키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자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upcycling and recycling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주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다음에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를 아시면은 조금 더 선택하기가 좀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 빈칸에는 reduce waste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reduce waste 이렇게 지금 들어가야 되겠고요. However, 하지만 upcycling은 emphasizes. 자, 우리 교과서에서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자, upcycling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단수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테니까 has, 여기에서 요 의미로 쓰려고 그러면은 and emphasis on 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has an emphasis on, 강조하다. 자, upcycling 강조합니다. 어떤 가치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자, 어떤 가치?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의 그 품사 같은 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value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명사란 말이에요. 앞에 나오는 emphasize라고 하는 것은 동사거든요. 서술어예요. 그러면은 요거 다음에 value, 가치를 강조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가치를이 지금 앞에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시면, 자, trash into treasure 같은 경우에는 명사잖아요. 이렇게 써도 물론 상관없죠. 그래서 쓰레기를 보물로 같이, 의미상으로도 좀 안 맞죠. 그래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형용사 구예요. 형용사니까 위에 여기에 지금 집어넣으면은 명사하고 적절하게 잘 어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creative
and artistic이라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upcycled items. 자, upcycle 된 물건들은 can be sold. 자, 팔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판매가 가능하다 on the market. 시장에서. So, 그러니까 upcycling이라고 하는 것은 is known for 뭐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져 있는데요? turning, 바꾼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무엇을 무엇으로 요게 바로 올라가면 되겠죠. 쓰레기를 보물로 바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거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자, 세 명이 지금 나왔네요. 탐하고 머리하고 유진하고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자, 탐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랜드에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요 친구 스위스에 사는 매니팩처러였고요. 머리는 아티스트였죠. 자, 그래서 연결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크게 오래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간 낭비일 것 같고요. 지금 벌써 한 15분쯤 됐네요. 강의는 짧은 게 훨씬 더 낫죠. 요렇게 C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예술가였죠.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요 친구는 자, unwanted everyday items can be transformed into artwork. 예술 작품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요. 유진이는 금방 우리가 마지막에 했었던 paper bead bracelet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경험을 우리랑 공유를 했었죠. B에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밑에 나오는 내용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따로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본문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추가로 올릴 거는 우리 2과에서 나왔던 그 주요한 어법사항, 동격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의 수식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본문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다 예습을 해가지고 오라고 오늘 안내를 다 했는데요. 필기를 꼭 해가지고 학교에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빨리빨리 이렇게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필요 없는 것들, 그러니까 어법 설명 같은 거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내용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 더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수행평가 안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꼭 집에서 강의를 듣고 필기를 여러분들 유인물에다가 다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이 따로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본문까지만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다 완성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필기를 빈칸 채우는 거는 단어와 같이 나중에 본문이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확인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